66페이지 아니고. 지난 제하던 거 이제 남아서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수업 넘어가 볼게. 자, 지난 시간에 66페이지 1번까지 했잖아, 그렇죠? 1번 우리 뿔 형태라고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내가 느낌 세하다 그랬지. 자, 이거 2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한잔 했다. 사실 약간 내시스틱한데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이거 뭐 이 문제 어렵다는 건 아닌데 계산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생각형이 이제 ABC가 있었어요. 여기에 M이라는 점을 잡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선분 AC하고 2배의 BC가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 이게 2다 뭐 이런 얘기예요. 더 읽어보면 A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변의 길이는 다 같다라고 일단 처리할 수 있어요. 더 읽어보면 BM이라는 길이를 주는데 이게 BM입니다. 중선이겠지. 그럼 이게 길이가 실제로 루트 2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사인의 각 BCA입니다. BCA니까 요각을 얘기하네. 우리 얘기 안 했어요. 알파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입니다. 자, 요 값이 좋네. 대 B다. 사인의 두 번째는 ABM이야. 근데 요각이죠. 이거 뭐 베타라고 처리할게요. 사인 베타. 사인의 B를 줬습니다. 변 B를 줬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사인 A 대 사인 B가 6대 5루트 2가 나온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좀 읽는 겁니다. 요 정도를 내가 가만두고 더 읽어볼게. 더 읽을 게 없다. 삼각형의 ABC 넓이를 구하래. 자, 이거 구하래. 자, 이 문제도 여러분 구조가 문제가 좋습니다. 이 문제도 봐도 그래. 느낌이 세. 근데 좀 복잡하게 막 나올 것 같아. 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일단은 이렇게 줬을 때 우리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문제를 보든 간에. 자, 알파, 베타가 만약에 삼각형의 세 각 중에 두 개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인 법칙이야. 근데 문제는 이 알파, 베타가 하나의 삼각형 안에 만들어지는 각이 아니었다는 거지. 이게 문제의 일단 아픔입니다. 변비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만히 두는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그 짐작은 일단 들어. 두 번째,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요 세 개가 같다는 얘기밖에 몰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변의 길이 루트 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는 같다. 동의된다. 변의 길이가 밑변이 같다. 삼각형 두 개 넓이 같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한 개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든다. 오케이? 두 번째, 이게 BM이라는 건 삼각형 ABC 중선이다. 그 중선 정리라는 걸 배운 적이 있다고 1과정이다. 생각나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합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합과 같다. 생각납니까? 중선 정리. 자, 생각 안 나면 써줄게. 자, 이거는 파포수라는 수학자가 만든 거라 그래서 파포수의 중선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 꼭 이렇게 풀자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얘기는 도형기하에서 나오는 성질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꺼봅니다. 이게 A다. 이게 B예요. 이게 C입니다. 이놈을 M이라고 쓸게. 이게 중선이기 때문에 이 두 변의 길이는 같다. 이런 생각을 만들었단다. 그럼 중선 정리에 따르면 AB입니다. 이놈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의 합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중선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문제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선 정리를 쓰려고 보니까 성분 AB의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이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저게 루트 2인데
이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안 보이잖아. 이 조건에서는. 그런데 이 두 마리 삼각형은 어떤 특정한 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자, 사인 법칙을 우리가 써야 될 거니까 지금 뭘 공유하고 있냐? 요겁니다. 그럼 내신 준비할 때 본 적이 있어요. 이 각은 두 개를 더하면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한 개를 세타로 뒀을 때 두 각의 사인의 값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세타로 두잖아요.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 사인 법칙을 두 개 매칭시킬 수 있는 힌트가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인 법칙을 쓰는데 먼저 삼각형 BCM이라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자, 사인 법칙에 따르면 사인 알파분의 루트 2예요. 는 사인 세타분의 뭐? x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각형 ABM입니다.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얘를 보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베타분의 사인 알파는 5루트 2분의 6이라는 식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병렬관계로 밑에 사인 베타분의 x는 이렇게 변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부담이 없잖아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 같은 거니까. 요것분에 뭐? 그렇지, 우리 목표가 성분 AB였어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이용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바로 어떻게 분수 처리하는 거. 내신 준비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머릿 기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되는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이 뭐 어떻게 되고 하면서 사인 법칙 두 번 써가지고 변비 나오면 딱 이런 형태가 나와. 옛날에 내신 준비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10년도 더 넘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럼 이것분에 이걸 하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하하, 일단 그냥 써볼게. 사인 알파분의 루트 2입니다. 사인 베타분의 x예요. 는 ab분의 x를 쓸 수 있잖아. 이거는 바로 약분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바로 약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이쪽 파트를 다시 뒤집어 써보겠습니다. 는 루트 2 여기 있고 x 값 하나 두고, 자, 분자 분모에 사인 베타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라고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현재 요 값입니다. 요거분의 요거예요. 그럼 6분의 5루트 2라고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값입니다. 요게 6분의 5루트 2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여놓으면 자, 계산해보자. 이거 얼마예요? 6x입니다. 이거 계산 얼마고? 10. 고맙대 10이다. 좋아. 따라서 성분 AB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뒤집어버리면 x분의 성분 AB가 되고 요놈은 5분의 3x라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성분의 AB입니다. 자, 이 값은 5분의 3x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요 변입니다. 여기에 5분의 3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게 보이는 학생이 이거 끝났어요. 중성정리 쓰면 됩니다. 보입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합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합과 같다 라고 해서 x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학생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 요 구조는 이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자, 지금 보세요. 이 변 두 개가 항상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 문제는 그게 특징이야. 이 두 변 두 개 같았겠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 변 두 개가 항상 같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반화해서 풀 수 있냔 말이야.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씁니다. 무슨 뜻이냐? 요 왼쪽에 나와 생각해요. 12m 있잖아요. 여기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야. 자, 코사인 세타를 한번 보여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요 밑에 삼각형입니다. 두 변 예제 2 루트 2의 x입니다. 2 더하기 x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x의 얼마 제곱 이게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자, 요 위에 삼각형 한번 보세요.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코사인 법칙 써도 괜찮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뭐 세타와 같다. 자, 그럼 인마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 역시 한번 써보자. 두 변 얘들 두 개지 그렇죠? 따라서 이 루트 2x라 쓰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생겼다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곱하고 두 개 어떻게 같다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에는 이 문제에만 쓸 수 있는 식이라고. 그래서 이런 건 좋은 방법은 아니야. 이 문제에서는 보이지.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장면에서 이 변과 이 변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줬대. 자, 그러면 문제를 맞아 푼다고 생각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이만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2 곱하기 요 삼각형입니다. 넓이 곱하기 2만 하면 그만이야. 따라서 삼각형 BCM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지? 그럼 봐봐. 여기서 여러분 x를 구했지 않습니까? 같다고 둬서 그 x를 다시 대입하는 거야. 여기 날아가는 거니까. 다시 x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코사인 세타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내가 아니까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 구조 알겠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제인데 선생님은 이게 먼저 보이더라. 근데 이거는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화는 코사인 법칙이다. 쓰세요. 문제 구조가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사인 법칙을 쓰더라도 한 개 삼각형 말고 두 개 삼각형이 붙어 있더라도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괜찮은 성질이란 말이지 이 구조가. 알겠죠?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뒤에 3번 문제인데 야, 이 3번 문제 여러분 풀리더라. 이게 너무 좀 더럽던데 문제가. 이 식이 정말 더럽지. 자, 이 3번 문제는 자, 내가 안 숨기고 내 얘기를 그대로 할게. 자, 2번 별표 4개, 3번 별표 5개. 자, 이 지운다. 여기까지만 지우면 될 것 같아. 왜 선생님 3번 별표 5개 칠하게 했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도형기하를 하는데 그렇지 좌표 평면에 대입해 놨어. 이 뭐야 이거? 그렇지 마치 문제를 데카르트가 만든 것 같아. 이번 도형기하에 좌표를 대입한 위대한 수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도형기하. 공간 좌표까지 확장하는 사람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자, 문제 맞아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점 A 좌표가 안 나와 있네. 나와 있네. 자, 이 A입니다. 이게 3,3이었어요. 작도를 내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OA를 적었습니다. 자, P점의 좌표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P점의 좌표를 이 그림 작도 그대로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P가 있잖아. 그럼 이제 AP의 길이는 X축의 평행이 안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저 P의 Y좌표를 3이라 하면 뚝배기 터집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비슷하면 안 된다고. 혹시 그렇게 풀었어? 확인하려고 풀었으면 다 뚝배기 터진 거야. 일단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느낌이 좀 세해. 자, OP를 딱 만들어줍니다. 그림 작도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Q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2차 함수가 지금 시작되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 일단 오렌지로 한번 그려볼게. 이 대칭축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대칭축이 이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2차 함수는 아주 공교롭게도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요래 생긴 2차 함수였어요. 근데 이 2차 함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해서, 자, 이 값이 2라는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대칭축 x는 얼마? 1이라는 것도 보여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 q라는 점을 잡았습니다. q점이 잡혀면 바로 보이지, 그렇지? 꼭지점이 잡혀니까 이걸 바로 쓰자. 1 대입은 얼마고? 1, 마이너스 1 등이 바로 보입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아니네. 미안, 이거 쓰면 안 된다. 꼭지점이라고 말한 적이 없네. 미안, 안 웃길게. 모른다 지금 현재. 확 대충 그랬다. 모른다. Q다. 현재 모릅니다. 그 다음에 AQ까지 작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그림 좀 제대로 그린 것 같지 않아?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상태인데 3,3 잡았고 함수 잡았고. 좋아. 변의 길이를 얘기했어요. 이것도 안 헷갈리게 쓰겠습니다. OA의 길이입니다. 이게 스몰 a야. OQ의 길이입니다. 이게 스몰 b네. AQ의 길이입니다. 이게 스몰 c예요. 삼각형 AOQ라는 게 일단 있습니다. 자, 위에도 삼각형이 있고 밑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포인트. 자, 이 보세요. 얘는 삼각형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큰 삼각형을 이루는데 이 두 마리 삼각형의 연결 포인트가 뭡니까? 맞습니다. BN입니다. 얘 보세요. 얘는 지금 두 마리 삼각형을 붙였습니다. 사각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얘들 둘이 삼각형 연결 포인트는 뭡니까? OC입니다.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졸라 들어본 식이 있는데, 자, 문제 질문입니다. PQ의 뭐 제곱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이야, 설마 이렇게 풀었나 설마? 선생님 대충 보니까 작도 보니까 이거 대칭축에 꼭지점 잡혀갖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말까? 1, 마이너스 1. 선생님 보니까 y 잡표가 선생님 3인데요. y 잡표 3되면 x 잡표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 3. 이 새끼는 1, 마이너스 1. 그래서 PQ의 길이를 쌤 구했더니 답이 나와버렸어요. 맞아, 정답이야.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하잖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 자, 가로로 한번 두 배의 코사인 OAQ입니다. 자, 보세요. OAQ입니다. 야, 하나하나 색깔별로 다 구분해서 써봐야 되겠습니다. OAQ다. 여각이. 요걸 선생님이 알파로 쓸게. 코사인 이제 알파입니다. 곱하기 다시 코사인의 각 AO, AQO입니다. 보세요. AQO입니다. AQO니까 여각이네. 오늘 내가 베타로 쓸게. 코사인 베타입니다. 자, 플러스 다시 코사인의 QOA입니다. 야, 나 힘들다. QOA지. 여각이다. 간만화 쓸게. 간만화 써도 괜찮고,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뺐다라고 써도 괜찮고, 그거는 편한데요. 자, 선생님 간만화로 표기를 할게. 간만화. 자, 인마의 합이 C제곱분의 2AB다. 여러분, 이런 디자인은 우리가 내신 유형에서 많이 바뀐 겁니다. 사인이나 코사인 값을 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거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간의 관계식을 찾아내 보세요. 그래서 그 변간의 관계식을 보고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보세요 라고 내신 유형에서 많이 본 바가 있습니다. 하기가 싫을 뿐이에요. 본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건
코사인 5파입니다. 5파, 5파. 요각이네. 델타라고 했습니다. 다 나와라 이씨. 코사인 델타입니다. 요거는 사인의 각 OAQ입니다. OAQ, ONQ입니다. 이거는 아까 써놨다. 알파다. 두 개가 같대. 됐죠? 끝났습니다. 문제 다 적었습니다. 나머지 4번에 대한 얘기, 이 그림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를 볼 때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조금 도와줘 봅시다, 여러분. 2 곱하기 코사인 A입니다. 코사인 법칙을 빨리 한번 써볼게. 2AC입니다. 코사인 법칙이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쓰면 돼. 이제 곱하기 코사인 베타입니다. 2BC입니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더하기 코사인 감마입니다. 역시 코사인 법칙입니다. 2AB 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쓰고는 C제곱 2AB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날아간다 생각하고 분모 행태를 가만히 봅시다. 자, 2ABC를 한번 곱해볼까요? 2ABC의 제곱을 곱합시다. 보세요.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2ABC 제곱이잖아. 그렇죠? 그 양변에 곱하기 2ABC의 제곱을 합시다. 자,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없어지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쓰기 싫은데 진짜 하는 거다. 자,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이만 날라가면은 플러스 다시 C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C 제곱 C 제곱 약분되니까 4A의 제곱 B의 제곱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 계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합시다. 자, 쭉 봅니다. A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신 준비할 때 요거하고 요거를 보면은 넘겨서 완전 제곱식 형태를 본 바가 있어요. 이런 유형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겁니다. 플러스 C의 4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 쓰고 마이너스 B의 4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 쓰고 플러스 C의 제곱 A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4제곱 쓰고 이게 지금 좌변입니다. 이 좌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날릴 거 날려봅시다. 날아갑니다. 또 날아갑니다. 내가 잘못 알았으면 얘기해줘. 어디? 요거? 요거? 왜 안 적었노? 자, 다시 C제곱이 큰일 날 뻔했네. C제곱 B제곱 대 여기가. 자, 요거냐? 요거 맞아? 웃으신다? 이제 다 날리지, 날릴 거. 좋다. 정리해보자. 자,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서 얘 있으니까 넘기는 거야. 자, 넘겨버리면은, 남은 거 봐, 남았는 게 얘 남았잖아.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얘하고 나가면 이 두 개의 A제곱, B제곱이 살아있습니다. 우변에. 그러면은, 얘를 넘겨버리면은, 우변, 능 나오고 우변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요. 자, 얘와 같이 먹었습니다. 완전 제곱이 됐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요마 날아간 상태입니다. 지금 남은 거 뭐 남았어요, 이제? 얘랑 얘 남은 거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C제곱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쓰고
완전 제곱식이 날려버립니다. 그럼 C제곱은 얼마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각 C가 뭐? 90도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뽑아냈다. 각 C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요 삼각형을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각 C가 없잖아요. 자, C가 빗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각 C가 없어. 자,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작품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보세요. 감마 있죠? 감마다 없앱니다. 요거를 수직 처리한다. 그죠? 수직 처리했습니다. 자, 색깔을 계속 유지할게. 나중에 생각하세요. 저게 감마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는 요 두 마리 연결시키고 싶다 했잖아. 연결시켜주는 포인트가 뭐라고? 선분 뭐라고? 그렇지, OA라고. 근데 90도라는 얘기를 했잖아. 위에 생각해, 밑에 생각해. 뭐 하고 싶어? 그렇지, 원을 그리고 싶어. 어? 아니, OA가 90도니까 원을 안 그리고 싶나? 그리고 싶어. 뭐가 원의 지름이에요? AQ가 원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삼각형 AOQ 요 세 마리를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잖아. 우리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 지름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AQ라는 사실입니다. 요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상하는 바가 맞아요. OA는 뭡니까?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OQ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되어야만 해요. 왜?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놈은 맞습니다. 1, 마이너스 2 맞았다. 맞죠? 대칭 축이니까. 좋습니다.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원을 지금 그릴 텐데 그 AQ가 원의 지름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원의 중심을 문제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걸 라지 M이라고 씁시다. 그럼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 펄펙트하다. 너무 이쁘잖아. 딱 원의 중심 아닙니까? 그 원의 중심의 좌표도 구할 수 있다. 얘 중점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그렇지. 2,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현재 요 OA라는 직선입니다.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봐. 두 개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두 개를 지금 연결시켜야 되거든. 인마가 힌트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사인 알파입니다. 델타입니다. 얘입니다, 이게. 코사인 델타. 사인 알파라고 되어 있어. 대단한데? 여러분, 얘는 요 삼각형에서 한번 보세요. 알파지 않습니까? 얘는 사인에 뭐라 쓸 수 있어요, 다시? 코사인에 뭐라 쓸 수 있어요, 다시. 요 삼각형에서 봅니다. 코사인? 그렇지. 얘도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접수됩니까? 자, 이거 같게 만들어주는 요 전개 과정 잘 생각을 하세요. 이 그림은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제, 베타였다는 얘기. 자, 다시 집중해보세요. 삼각형 POA와 삼각형 AQO가 변 OA를 공유하는데 밑에는 원이 존재함을 우리가 밝혔단 말이야. 잘 봐. 요 베타 뭐야, 베타? 요 베타의 이 베타를 원주각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 원에서. 그러면 호가 OA라는 호가 보이죠? 이거 베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대단한데 역시 원을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삼각형의 세 점을 지나는 호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지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와, 뭐 미치겠네 진짜. 지금 뭐, 이게 아트다 아트. 보이지? 좀 진하게 이제 그려볼까? 이게 점선 신공이라 합니다. 아까 점선인 상태로 그렇게 아트가 무너졌잖아. 자, 여러분 봐. 이 베타각을 끼고 있는 이 베타가 있잖아. 끼고 있는 이 OA를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 두 가지 삼각형이. 그럼 이 OA가 이 파란색 원 입장에서 뭐예요? 현입니다. 자, 점선 요 원을 끼고 있는 삼각형 OAQ가 지금 있잖아. 이 OA도 밑에 있는 점선 원 입장에서 뭐예요? 현이 됩니다. 그럼 둘 다 현이니까 1인 현을 뭐라고 하죠? 공통현이 됩니다. 그럼 현재 이 상태는 공통현 두 마리 원이 공통현을 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각이 같다 그랬어요. 이 원 두 개의 넓이는 같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안 있어. 이 그림도 봐. 이 그림도 진짜 이거 문제 만드신 분은 참 잘하다가 말았어. 왜? 아까 기자는 찍을 수 있었거든, 문제를. 그림은 쌤 믿으라겠는데. 그럼 딱 이런 상황, 딱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봐, 삼각형이 하나 나오잖아, 이렇게. 수도 없이 기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기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딱 이 상황인 거야.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한쪽 각이 90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이 각이 이게 베타고, 얘도 뭐라고? 베타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그림 안에. 이해가자. 그러니까 요 새끼가 공통현이 되는데 이게 문제 그림에서 OA가 된다 이 말이야. 그 OA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고. 그럼 봐봐.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지. 이 원의 중심도 여기 있지 않겠어요?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긴지 그건 관심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대칭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근데 요 새끼가 되면 뭐야? 이게 Y는 X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게 이 밑에 있는 점선원의 중심이 N이라고 하면 원의 중심이 2,1이었잖아요. 그럼 이 새끼 원입니다. 요 진한색 원의 중심을 나중에 N 프라임이라 하자는 말이에요. 그럼 N 프라임이라고 하면 원점 대칭이 되는 그런 지점이니까 이건 뭐예요? 1,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따라서 PQ의 길이를 지금 구하는 게 질문 아닙니까? PQ 뭐예요, PQ? 좋아. 그럼 봐라. 이제 PM 프라임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 원의 뭡니까? 반지름입니다. 그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로 넘어옵니다. 마지막 단계가 AQ이죠, AQ. AQ 원의 지름 아니에요. 자, 루트에 불러봅니다. 4, 16, 2루트 5. 지름이 2루트 5니까 반지름 R이 얼마예요? 라지 R을 쓰면. 그렇지, 루트 5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PM 프라임의 길이가 루트 5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건 질문은 PQ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P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P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 좌표 알고 있으니까 요놈의 좌표를 X좌표 T라고 쓴다고 하면 이 함수 위에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된다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될 텐데, 그 구하면 T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 T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대입해 바로 대입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하고 얼마? 3. 그게 맞았단 말이지. 좋다가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를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얼마? 4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P하고 M 프라임, P하고 Q, 요거하고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제곱 구하라는 게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쓰세요. 그래 어느 정도 하고 계산해 보세요 가고 싶었는데, 자, 이 문제는 별거 5개 치라라 그랬습니다.
이 구조가 좋아요. 특히 요런 거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좌표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전 그런 아픔이 안 있었겠나. 그지? 그러니까 진짜 좀 좋게 만들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이거를 봐봐, 이거 그림 봐봐. 이 틀어보야 돼, 이렇게. 틀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야지 말이 되지. 그냥 그림 때문에 괜찮은데 찍을 수 있었잖아. 이거 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수열로 갑시다. 8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야, 너 82페이지 문제 보면 좀 전율이 높더라? 안 돋았나? 그럼 지금 독해 해줄까? 그거 3번 문제야. 이 3번 문제에서 정말 좋은 문제라 생각해. 왜 선생님이 등차수를 얘기할 때 집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고 하면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줬지 않습니까? 자, 이 집합이 벌써 2문제나 했더라고. 스텝 3에. 나올 것 같아. 자꾸 느낌 세. 자, 지우다. 자, 먼저 그 페이지에 3번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수열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미적틱하지. 미적분 학생들은 이런 걸 기출을 본 적이 있어요. 저 어디 보노? 뭐? 이러지 마. 자, 쳐다보지 마. 자, 82페이지 3번이다. 등비수열 AN입니다. AN이 등비수열인데 수열의 합을 SN 자는데 집합에 안 봐. 등비수열 원소입니다. A1, A2, A3, A4, A5, A6, A7까지. 자, 원소가 7항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달라야 되겠죠. 근데 세수는 이제 아침에 하는 건데 이 세수가 마이너스 3분의 8, 콤마 9, 콤마 4분의 81. 자, 이거 맞지? 얼마 전에 재작년 구모 29번 느낌 싸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적에 느낌이 있잖아. 이 세수가 등비수열의 원소 세 개를 뽑아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A1부터 A7까지가 있는데 얘들 세 개는 요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지. 몇 번장인지는 알 길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것이 집합이 모두 원소일 때 문제 질문입니다. S5 요놈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게 지금 질문이거든요. 뒤쪽에서 할 건데 자, 지우고 자, 이 스텝 3에 낼 수 있는 문제가 뭐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자, 한번 봐봐봐. 그냥 문제를 풀 겁니다. 풀 건데 등차 수열할 때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봐도 돼.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D에 나오는 문제도 연동되니까 등차 수열 합이잖아. 이게 뭐예요? S9 맞습니까? 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이 S9는 다른 말로 뭐라 쓸 수 있더라? 지금 등차 수열 지금 케이스 하고 있거든? 1항부터 9항까지 합이야. 이거를 이제 S9라고 얘기하잖아. 다르게 배웠잖아, 우리가. 그렇지. 야, 9A 뭐? 5 맞습니까? 야, 훌륭하다. 수열의 합을 중항으로 한번 생각하자. 오케이? D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스텝 3에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문제가. 자, 이 기억하세요. 이거 왜 중요하냐고? 자, 잘 들어봐. 내가 일반화를 하나씩 해줄게. 이 N의 항의 수가 홀수기일 때입니다. 9분의 뭐? S9는 얼마? A5와 같다. 자,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뭐? 1반은 이해가? 1반은 뭘 때? 홀수일 때. 자,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지금 이 문제입니다. 등비수입니다. 등비수의 합을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A1, A2, A3, A4, A5입니다. 등비수의 합입니다. 합. 그럼 야는 당연히 등비수 합구하는 공식 A5를 쓰면 되겠죠. 맞는데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합시다. 요 생각을 해두세요. 자, 우리가 내신을 할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S5, S10, S15 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어요. 한 개 더 쓰겠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기억해 두라고. 공식 쓰는 거 좋은데 같은 관계 특별히 기억해 둡니다. 나오면 내가 좀 더 써줄게. 일단 요거 써놓고 얘라고 합니다. 얘가 등비수의 세 원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한강의 비례가 얼마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얘에서 이걸 하고 싶어. 이거 얼마 곱하면 되잖아. 제기만 얘기해봐라. 얼마 곱하면 되나? 마이너스 8분의 고맙다 얘기해봐. 이건 얼마 곱하면 되나? 4분의 좋아. 자, 이거 느낌 세하잖아. 딱 미적틱하잖아. 근데 얘하고 얘 잘 봐. 이거 하나의 수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얘 가만히 보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의 몇 제곱?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봐봐. 얘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몇 제곱? 그렇지. 이게 보여야 된다고. 영어는 거지. 일단 이 첫 번째 시작이고 그 다음 장면은 뭐냐? 자,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 9, 4분의 81 요런 방향인데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런 방향이야. 이런 방향대로 등비수열이 구성되었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4분의 81, 9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 요 순서대로 갈 수 있는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표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경우는 공비 R이 얼마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 경우는 공비 R이 얼마라고 내가 보고 있다는 얘기야? 아이고, 뭐가 날릴 때. 빨간색 하나 꺼내기만 하면 좋아져. 얘는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진짜 여기서 이걸 가늠해 봐야 됩니다. 보세요.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몰라. 이게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항이라 생각해 보자. 그럼 얼마 곱하면 얘가 됐다고? 얘를 몇 번 곱하면? 그렇지.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항인데 이게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잖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곱하면 다시 얘가 됐어? 얘를 몇 번 곱해서? 두 번에 몇 번째 항이야? 6번째. 이런 느낌 아니냐? 근데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내가 볼 수는 없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요 한간의 차이는 몇 항인 거야? 그렇지. 3항 차이다. 요 한간의 차이는 2항 차이다.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봐. 요 세 마리를 분명히 A1부터 A7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 문제는 A5항까지의 합이 제일 맥시멈이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 다시 말해서 S5를 찾는다고 보면은 자, 이 경우에는 1 마이너스 공비니까 플러스 얼마? 2분의 3 쓰면 되지.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첫 번째 항 A1 쓰고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분의 3의 몇 제곱? 5제곱이라고. 자, 봐.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뭐예요? 부호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맥시멈이 되려고 하면은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잖아. 최소한 이 A1은 뭐예요?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5번째 항, 얘가 7번째 항까지는 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이게 A1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1에서 입만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A1으로 돌아가고 싶어. 얼마 곱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9분의 16 이게 하여튼 양수 아니냐. 그래서 이 9분의 16을 여기에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를 구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경우만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은 똑같은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였대. 같은 생각으로 1 플러스 3분의 2라고 쓰고 이 새끼가 느낌상 얘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 좀 세해. 부모만 봤을 때. 자, A1에 1 마이너스 3분의 2의 5제곱이니까 얘 또한 양수야. 뭐 이만만 잡아주면 되는 거네. 그런데 같은 원리로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얘를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하더라도 요 안에 포함되는 데는 변함이 없어. 맞지? 만약에 두 번째 항이라 생각하고 얘처럼 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항이라 쓰면은 바로 한 칸 뒤에 A1을 만들어야 되는데 A1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A1을 간다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부호 못 해봐요. 음수가 된다고. 여기 음수가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봐. 우리는 S5의 최대값이 필요하니까. 아, 그러니까 얘가 A1이 맞구나. S5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 A1을 대입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크냐를 질문하는 거라고. 자, 문제 괜찮죠? 받으세요. 쎄 지금 약간 미적지하게 막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막 있다. 집합으로 나오면 겹치는 게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돼. 뒤에 문제도 있거든. 한 개 맞아 하고 다시 돌아올게. 쓰시고 100페이지 한 개만 더 보실게. 100페이지 100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봐봐. 이런 거. 와, 이게 쎄. 우리가 수능 나오기 전에 절대값 들어가는 등차 수열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 선생님하고. 야, 이거 봐. 여러 가지 수열 제1번 문제, 스텝 1, 스텝 3, 제1번 문제에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100페이지 1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집중해보세요. 요거하고 한번 끊을게. 자, 문제가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가 등차 수열이래.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으면 첫 번째 항도 정수여야 되고 공차 또한 정수여야 된다라는 말이야. 자, 읽을게. A1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요것의 맥시멈 값이 얼마냐? 이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건 볼게. 가 조건입니다. 시그마 이 말이네. SN이라서 바꿔도 되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n에 대한 2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n 제곱의 개수는 2분의 d입니다. 즉 SN이 2차 함수인데 얘가 최소가 되고 싶대. 그 최소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N이 이만 좀 못생긴 것 같아. 좀 8분이래. 최소가 되는 그 n이 얼마라고? 8분이라고. 8분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봐. 우리 같이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자, 오빠 먼저 얘기하세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자, 이게 최소가 되는 그 n이 8분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오, 대답이 나와야 돼. 공차 양수 훌륭하다. 대칭축이 8 좋다. 훌륭하다. 이거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첫 번째 생각이다. 이 SN이라는 함수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래 생겨야만 한다고 우리 공부했잖아. 얘는 대칭축이
8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0이고 이게 n 이꼴 얼마? 8. 최소값이 8뿐이었다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값이 8뿐이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하면은 최소값이 나오는 그 장면은 케이스 두 가지가 있다. 유일하거나 쌍이거나. 이해가 가? 그러면 이때 이게 얼마예요? 56 좋습니다.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SN은 n 제곱에 있는 개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2분의 d 쓰고 n에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얼마? 16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너 다 그렇게 배웠잖아 내한테. 두 번째입니다. 끝나면 안 된다. 일반항 AN의 입장에서 볼게. 누가 저거 널지는 것 같아. 야. 자. 일반항 AN이 있는데 자, 일반항 AN이 있는데 잘 봐. SN 수의 등차수의 합이 8일 뿐이래. 8일 때 출토가 된대. 그럼 일반항 입장에서도 사고를 해봐야 되는 거야. 8, A1, A2, A3 쭉 나열돼서 A8까지가 있고 A9부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전부 수열의 한 값 자체가 음수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플러스로 변신했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얘들을 다 더한 게 뭐가 돼요? 최소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또 무시무시한 얘기가 녹아있는 거야. 얘는 일반항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엄청난 얘기가 이 안에 녹아있단 말이야. 이해가 가? 0 될 새끼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최소가 되는 그 n이 8분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자 이거 느낌 와? 이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맞습니다. 첫 번째 항시 n이 정수였는데 A1이 정수였는데 A1이 일단은 음수가 확실합니다. 공차는 D는 뭐? 양수가 확실하다. 이해가 가자. 그러면 이 D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D는 지금부터 무슨 수? 이제? 그렇지. 자연수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 그렇지 맞습니다. 음의 정수가 돼야 됩니다. 이까지 와줘야 됩니다. 자, 다시. 이게 가하 조건에 SN이 최소가 되는 그 n의 값이 8분이다라는 말만 했는데 우리는 얘들이 쫙 연상이 돼야 된다고. 그 옵션을 가져야 됩니다. 자, 나 조건 한번 가보자. 이봐 나왔잖아 봐. 절대값 어김없습니다. 자, 1항부터 11항까지입니다. AK 플러스 절대값 AK. 야, 기출에 수도시 맞지? 절대값 시그마 K 콜 1항부터 14항까지 AK 보여요? 자, 칠판 봅니다. 질문이 뭐였노? A1의 절대값입니다. 자, 여기 질문이다. 잘 따라와봐. 자, 대입해 나가는데 잘 보세요. 이제 여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8항까지는 일반항의 부호가 다 뭐라고? 음수. 그러면 여기 1항부터 11항까지인데 8항까지 합하면 다 없어져 버려. A1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A2이 되는 거니까 음수였으니까. 그럼 몇 항부터 살아있어요? 9항부터 몇 개씩 있습니까? 2개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배의 9항 10항 11항 9항 야, 이거를 뭐라 쓸 수 있다고? 그렇지. 따라서 6A 뭐? 이거 온 거야. 자, 알겠죠? 아야. 배운 대로. 이 말은 아니, 헷갈리게 되죠. 여기까지 다다. 요거, 좋아. 그럼 얘 봐라. 이 말은 뭐라고 써야 되냐, 이제. 절대값 2분의 제가 일단 써볼게. 한 개수 몇 개? 14개.
이거는 부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수지. 자, 두 가지로 내가 판단해 줄게. 잘 와봐. 잘 와봐. 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저 오고 있다. 2a 플러스 몇 d? 13d. 자, 잘 따라와봐. 잘 따라와. 절대가 붙었어. 선생님 이거 왜 음수라고 확신한 거야? 이거 봐야지. 몇 항까지요? 14항까지야. 이거 음수야. 이해가? 음수는 절대가 붙기 앞으로 뭐부터 해야 돼? 마이너스부터 해야 돼. 자, 두 번째 근거를 하나 더 살펴줄게.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이 얘기야. SN과 AN 그 사이를 마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때 선생님이 뭐 홀수항까지 합하고 짝수항까지 합하면서 막 나누고 뭐 더하고 하면서 계속 세는 거 보여줬다 너한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방학 때 했대. 자, 여기서 판단할 수도 있어. 여기서 판단하면 1초야. 음수. 이걸 안 와서 1초야. 안 되면 얘를 봐야 돼. 잘 와봐. 자, 이거 무슨 말이야? A 플러스 7D야. 얘 부호 뭐라고? 음수. A 플러스 몇 D? 8D입니다. 8D는 양수. 그럼 이 말은 다시 넘기면 A를 주인공으로 잡아주면은 이 A라는 놈은 마이너스 8D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7D보다는 작아. 당연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2A 플러스 13D의 부호를 보고 싶단 말이야. 만들어줘 여기서. 2 더해봐. 마이너스 16D. 2를 몇 더해 곱해봐. 2A 마이너스 14D. 2를 곱했다. 13을 더해봐. 13D를 더해봐. 마이너스 3D. 2A 플러스 13D. 얼마 되있지? 13 마이너스 D. 자, D 부호 뭐라고? 자연수. 그거 봐. 이거 부호 뭐지 이거? 음수. 이거 뭐야? 음수. 따라서 이 새끼 부호 뭐지? 음수였던 거야. 이거 마이너스라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래 하고 싶어? 요래 하고 싶어. 디폴트야. 그냥 음수야. 알겠죠? 자, 그러면 빵빵 날아가면 마이너스 이거 7이네 7. 자, 식 정리하자. 걔는 여기 붙어가 해가지고 이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여기 앉아 편해가지고 빨리 하세요. 알았다. 이렇게 해서가 A 플러스 9D는 마이너스 2분의 7 바보야. 그냥 7 2A 플러스 얼마? 13D 쓰면 되는 거야. A가 이제 A1이니까 하고한 같다 이제. 너 A1 계산은 네가 해봐. 내가 적어줄게. 적어놨을 거야. 있을 거야. 있다. 자, 이 A는 계산해봐. 마이너스 4분의 29D 이렇게 식이 표현되거든? 이 A가 첫 번째 항이잖아. 자, 잘 따라와봐. D가 무슨 수? 무슨 수? 자연수였다고? 그러면 이 D가 자연수력이 대입을 하는 거니까 D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이 값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그 D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새끼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 새끼 정수로 만들려고 그러면 D는 4의 배수가 대입돼야 될 거고 제일 커지고 싶다는 얘기니까 D가 얼마? 4다 이 말입니다. D가 4가 되면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29가 정답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별표 4개 칠해놓고 이 문제도 좋다가 많았어. 왜 좋다가 많았느냐? 요런 얘기들 때문에 그래. 이건 이제 그냥 바로 보이니까 이 두 개로 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8분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8분이다. 알겠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 없으면은 2개 나오는 장면, 1개 나오는 장면, 2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씁니다. 자, 잠깐 끊고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